입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챙겨야 될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월세, 반전세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런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입주자한테는 이게 나에게 전 재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인한테 너무 꼼꼼하게 아니면 지나치게 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거 기우입니다. 만약에 일이 꼬여서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계약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후회라고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계약 전 확인 사항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 을구가 있어요.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 표제부에서 그 소유자 일치 여부, 그 주소 같은 것들 다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근저당, 가압류, 경매, 기입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한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는 계약 당일날 오전에 그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전세권을 가진 전세에 들어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주인하고 어떤 분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해줬고 이사를 나가버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이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나오느냐? 등기부 등본에 그 을구에 보면, 갑구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전세권이 누구누구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가능 여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중개인하고 임대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러 어디로 갈 겁니까? 주민센터 갈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그걸 들고 가서 약간 번거롭지만 계약 도장 마지막 찍기 전에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전세가율도 확인해 봐야겠죠. 전세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금액이거든요. 근데 80% 이상이 됐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한 40에서 한 60%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8억인데 집값은 거래되는 게 10억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죠. 언젠가는 집값이 만약에 8억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 뿐이고요. 또 미리 가기 전에 조금 미안하지만 집 좀 볼게요 하면서 누수, 곰팡이, 하자 이런 것들 다 미리 영상으로 살짝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사진도 찍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나 아니면 집주인은 없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신분 확인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맞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인감 도장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도장을 임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임대인 신분 정확하게 이 사람이 계약자하고 맞는 건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 체납 여부는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 납입 증명, 국세는 국세 납입 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네가 무슨 전세 계약하면서 내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을 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 힘들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얘기하면 해줍니다. 공인중개사가 만약 거부한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금이 벌써 체납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 착해, 너무 순수해,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을 만한 그 지역에서 오래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들 업소를 찾아가서 일단 개설 일자를 봐가지고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신뢰감이 가겠죠. 이런 것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계약 시에는 이제 이런 사항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는다 그러면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책임,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경유해서 넣었다든가 한 거는 나중에 실제 임대인한테 만약에 그 계좌 송금이 도착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약상, 수리 책임은 뭐 임대인에게 있다. 그 이후에는 뭐 내가 진다. 그다음에 계약을 어떤 경우에는 해지 조건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잘 따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입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전입 보통은 이제 같이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하면 나중에 그런 어떤 문제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한 날 바로 그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보증보험은요, 나중에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줄지 안 해줄지 뭐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기존의 무슨 뭐 담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허그라고 있습니다. 허그 이제 국가기관이죠.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에다가 가계약,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으로 뭐 바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계약에 보증보험을 나중에 임대인이 가입해 줄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가입은 일부 금액은 세입자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이제 요율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세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임대인, 세입자, 그다음에 중개사무소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하는 아파트 같은 거를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세계약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데 이걸 뭐 당근에서 봐가지고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개사무소에는 그 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 등록증이라든가 자격증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등록증이나 자격증 같은 거가 이제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계약이나 위험한 계약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밥줄이 끊기는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직거래를 한다? 그것도 몇 억짜리를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전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잔금이라고 동일하게 그날 바로 가서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계약 마치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집을 볼 때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증거 그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동영상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자 발생 시에는 앞전 사진과 후의 사진을 보여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뭐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거는 이제 법상 입주 전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가서 계산해달라 그러면 날짜 계산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해주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내도록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면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메시지나 그 카톡도 해당되는데 카톡보다는 메시지가 보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메시지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자나 카톡 이런 거를 계약 시 전에 이제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보낸다 아니면 계약금을 보낸다 할 때는 이름을 써야 돼요. 그냥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임대인 누구누구님에게 제가 계약금으로 뭐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확인하신 후 확인되시면 저에게 꼭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냥 보내버리고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나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세 가격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걸 반전세나 아니면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은 4%입니다. 4%인데 실제 시장을 가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5%가 통례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뭐 법대로 하겠다고 4% 아니면 안 되겠다고 따져가지고 계약이 깨지느니 그냥 5%에서, 왜냐하면 6%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5% 정도면 중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저는 그냥 합의하고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환 공식은 뭐 여러분 뭐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만약에 이제 전체를 다 월세로 할 경우에는 곱하기 0.04를 하면 되는 거고요. 0.05겠네요. 0.05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반전세가 문제인데, 반전세 예시 계산을 제가 해놨네요. 4% 적용 시에 1억인 경우에는 뭐 33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전세가 중요한데, 반전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반전세라는 것을 원래 반전세가 반전세로 이전이 될 경우, 그러니까 전 앞에 사람도 반전세를 냈을 경우에는 뭐 그대로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전세였는데 그 부분을 반전세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앞에 월세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을 반전세로 바꾼다든가 할 때는 기존 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보통 그게 통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월세가 원래 50만 원이 있었던 집인데,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50만 원이었다고 치자고요. 저는 2억만 내고 1억은 반전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계산이면 이제 33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던 월세 50만 원에 33만 원을 포함해서 83만 3천 원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환 이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약할 때 이제 뭐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할 때 그래도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뭐 아쉽지만 사정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6% 같으면 5%, 5% 같으면 4%로 낮춰서 해달라고, 어렵다고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첫 번째 계약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계속 제가 오래 있을 건데 다음에는 뭐 5%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좋은 말로 잘 설득을 해서 1%라도 얻어내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들 반드시 숙지하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월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